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육군 보병학교의 장교 2명이 국지 도발에 대비한 훈련을 받던 도중 저수지에 빠져 숨졌습니다. 그런데 희생된 장교 2명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는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집중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사망한 고모 소위와 이모 소위는 훈련을 받던 곳이 광주에 있던 지동저수지라고 하는데요. 육군 보병학교 훈련장으로 늘 이용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정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봐도 의문점이 참 많이 남는 사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급적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투 폭파 훈련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이제 그 장교로 3월 달에 임관을 하게 되면 예. 초등 군사 교육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줄여서 초군반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장성에 있는 상무대 보병 학교에 가서 보병 장교가 되는 여러 가지 초급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그런 훈련이 여러 가지 사격도 있을 것이고 아주 많은 훈련이 있겠죠. 그 중에서 침투 폭파 훈련, 국지 도발에 대비한 침투 폭파 훈련이라는 걸 봤는데 예. 국지 도발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 도발, 즉 예.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훈련이기 때문에 그 도발에 대해서 방어하는 부대가 있을 것이고 예. 그 도발을 하는 공격 부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격 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 훈련 중에서 주로 후반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는 아니고 지금 익사한 이 장교 2명은 대항군의 역할, 즉 공격 부대. 예. 이를테면 북한군 특수부대의 예. 임무를 맡은 그런 공격부대의 역할을 맡아서 예.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한 폭파 임무, 예. 즉 폭발한 건 진짜 폭파하는 것이 아니고 폭발을 했다 해서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예. 이런 임무. 그리고 다른 방어부대는 그들을 발견해서 사살을 하는 네. 훈련 임무. 사살을 예. 진짜 쏘는 거 아니고 예. 발견하면 이제 사살됐다는 것이겠죠. 예. 그런 임무를 하는데 이를테면 폭발을 하면 이들의 성적이 높아질 것이고 예. 방어에 성공하면 방어부대의 성적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경쟁적인 요소는 사실은 있습니다. 네, 사망한 장교 2명은 지난 3월 임관한 초임 장교로 알려져 있지요. 네.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군의 침투에 대비해서 이런 훈련을 할 때 북한군 특수부대 역할을 맡았다는 건데 대항군으로서 네. 보통 그런 역할은 성적이 좋은 그런 자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성적이 좋다라기보다는 성적은 이 훈련이 끝나봐야 성적이 나오는 것이고 예. 이 초군방 훈련이 다 끝나야 성적이 나오는 것이고 예. 지금은 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특기라든지 또 신체 조건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 특전사로 갈 인원 또는 사단 수색대로 갈 인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지 않겠습니까? 예. 주로 그런 부분에 뽑힌 특전사나 수색대, 특공대 이런 부대로 갈 것으로 예정된 인원들, 즉 신체 조건이나 체력 여러 가지가 좋은 예.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예. 특수 교육을 또 시키면서 대항군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죠. 예. 아마도 이들이 대항군의 임무를 맡았다면 그런 네. 쪽의 임무를 맡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훈련 자체의 난이도는 등급으로 나누자면 어느 정도 난이도입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좀 원래 발생이 되는 훈련인가요? 안전사고가 발생할 훈련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 우리 그 예비군 훈련 가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 가면 동원 훈련 말고 향토 예비군들 향방 훈련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칼빈 소총 나눠주고 네. 어딘가로 가서 방산업체를 지킨다든지 무슨 초소를 지킨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예비군 훈련 가면 그럽니다. 예비군 중대장께서 지금 특전사들이 와서 이렇게 대항군이 와서 스티커 붙이는데 발견을 해라. 그런데 주로 우리는 아무도 발견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밤 11시 되면 예. 폭파됐다 이제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다고 해서 안전사고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것도 당연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예. 그동안은 뭐 지금 수십 년째 훈련이 계속되어 왔으니까 예. 안전사고 나지 않고 진행되어 왔던 훈련인데 이렇게 예. 지금 익사사고가 나고 마는 것이죠. 네, 사망한 소위 2명은 인명구조 자격증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4m 깊이의 저수지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판단하고 4m의 저수지로 들어갔을 거예요. 예, 이를테면 조금 의혹이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A라는 목표를 갖다가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 조원이 5명입니다. 예. 5명이 합의를 해서 지금 예정된 경로는 육상 경로예요. 그 육상 경로에는 요소마다 조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보고 뭐 A 코스 지나갔다 뭐 이렇게 이제 통제본부로 연락을 예. 무전으로 하겠죠. 조교들은 병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조금 의혹이 앞서서 우리 저 육로로 가면 들킬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저길 폭파하자. 그러면 저 저수지로 우리는 헤엄쳐서 건너자.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뭐 중간 정도 일단 결과가 나오고 추정이죠. 있는데 네. 그런데 생존자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저수지가 한 70m의 폭이 되고 깊이가 한 그 4m 정도 돼요. 예.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들이 인명구조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화를 신었거든요. 전투화라는 것이 목이 길지 않습니까? 헤엄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군요. 해군들도 군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투화를 신지 않습니다. 예. 예. 그냥 구두를 신습니다. 왜냐하면 예. 물에 빠졌을 때 빨리 신발을 벗고 헤엄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투화를 신고 또 단독 군장 상태였어요. 단독 군장이라는 것은 일단 소총을 들어야 되겠죠. 예. 공격 임무를 맡았으니까. 그리고 소총을 들었으면 탄창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 탄창을 든 그 전투 조끼가 있고 그리고 수통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물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헤엄이 안 쳐졌겠죠. 예. 더군다나 깊이가 4m가 되기 때문에 쑥 들어갔는데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헤엄이 발이 제대로 이렇게 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헤엄이 잘 안 쳐지고 또 소총이나 또 예. 군인이 소총을 놓으면 예.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소총을 안 놓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갔던 5명 중에서 3명은 돌아 나왔고 이 예. 2명은 돌아 나오지 못한 거죠. 그런 요인이 있었겠군요. 저희가 또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점도 좀 의아했었는데요. 네. 인양된 2명 모두 구명조끼가 네.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훈련 중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건가요? 당연히 이 수상 훈련을 한다면 예. 구명조끼를 입죠. 구명조끼를 입고 또 구명조끼를 안 입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수부대 임무를 하는데 예. 이를테면 북한으로 침투를 하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침투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헤엄을 쳐서 하는데 헤엄이 만약에 지금처럼 잘 못 쳐졌을 경우에 예. 당연히 안전요원이 가서 구조를 해야 되겠죠. 예. 수상훈련을 한다면 구조요원이라든지 안전요원이 다 배치가 됩니다. 네. 군대는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같으면 안전요원 배치하고 뭐 119 부르고 이러면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지만 예. 군대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수상요원 배치해. 당연히 규정상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하라고 명령 내리면 끝입니다. 네. 당연히 배치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은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아침 훈련 브리핑을 할 때 이 저수지로는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5명의 인원이 그 신임 소위들이 좀 더 그 나은 어떤 그 성적 또 나은 임무 완수를 위해서 이 저수지로 간 것으로 현재까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수상 임무였는데 수상 훈련이었는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든지 네. 안전요원을 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훈련 주최 측의 어떤 그 임무 소홀이죠. 예. 그러나 이 훈련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침투 훈련인데 그쪽으로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봐야 예. 되겠지만.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일단 K1 소총 2정은 수거가 됐고 네. 그런데 육로를 가기 위해서 계획됐던 훈련이 왜 수로로 변경이 됐는지 이 부분이 의문점인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그 소위들이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내가 육로로 가지 않고 저수지를 통과해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병사입니다. 조교는 병사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임관한 장교입니다. 그 병사 입장에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병사들하고 벌써 몇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익숙해 있겠죠. 야, 그냥 우리 이쪽으로 갈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을 막고 그것을 상부에다가 무전으로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병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를테면 육로 이동 경로가
원래 예정된 침투 예상 경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앰뷸런스가 배치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앰뷸런스 앞으로 가면 이동 경로가 집행부에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들은 아마 꼭 이 폭파 임무를 완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었나 봐요. 앰뷸런스 뒤로 포복을 해서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저수지로 헤엄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앰뷸런스에 타고 있던 어떤 군의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발견을 하지 못했고, 조교들은 병사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계급적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현장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조교가 저는 뭐 그 훈련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훈련 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조교가 A라는 조교가 이 5명의 한 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통제하는 조교가 있었다면 정말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병사라 하더라도 자기 임무가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상황실에 계속 무전으로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면 지금 이들이 저수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따라다니는 통제관이 있었는지, 통제 조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거점 조교가 있었다면, 그것은 조금 이쪽에 사망했다든지 말을 듣지 않은 이 훈련 소위들에게 조금 더 과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 통제가 어떻게 된 건지도 경로 변경은 왜 되는지를 좀 더 철저하게 이제 따져봐야 수사를 될 통해서 부분인 것 밝혀야죠.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신고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동료들이 119에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도 좀 이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휴대전화를 뭐 갖고 다녔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119 신고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군기강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병영문화 혁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병사들에게 휴대폰을 나눠줄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뭐 투표도 하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물론 이들은 장교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과 시간 후에 자기 생활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 이 훈련 중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라는 것이 위치 추적이 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생존해왔던 그 3명 중에 1명이 119에 휴대전화로 신고를 했다면 군기강 위반이죠. 또 통제관이 그것을 보고 바로 통제관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신고를 했다면 안전조치 미비로 집행부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119 신고를 과연 누가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서 적정한 시기에 했느냐가 좀 그 부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안전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안전사고, 군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대책이 보완돼야 될까요? 이제 우리 군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또는 임무 완수를 위해서, 또는 이번에 훈련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나의 인사고과에 좋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저 길로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성과주의 또는 무사안일주의가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서 만약에 폭파에 성공을 했다면 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코스를 통해서 제대로 갔느냐, 이것이 밝혀져서 이를테면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망자이기 때문에 망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제대로 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갔다면 이들에게 합당한 어떤 그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이들과 같이 규정을 어기고 저수지로 들었던 생존자 3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훈련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온정주의 또는 결과 우선주의가 있다면 이런 안전사고는 군에서 영원히 뿌리 뽑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황 파악부터 좀 확실하게 해야 하고 되겠죠. 규정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아들과 딸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